안녕하십니까, 아트부의 배철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가 이중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근대 3대 화가 중에 손꼽히는 화가가 박수근, 이중섭, 김황기 이렇게 많이 꼽히는데, 그 중에서도 국민화가라고 타이틀을 붙일 만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중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불우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좀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작품은 황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작품들이 있을 겁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하는 그 컬렉션에 이중섭의 작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중섭 작가는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작가 생활을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처음부터 불우한 환경이었었던 것은 아닙니다. 태어나서 물론 가세가 조금 기울고 그렇긴 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오성 학교에서 미술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미술에 대한 이제 뜻을 더 많이 키웠습니다. 이후로 일본에 건너가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림을 본격적으로 배웁니다. 이중섭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창 시절에는 운도 조금 따랐었던 부분일 수 있는 게, 시점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병사로 징집이 되는 그 시기를 딱 지나서 군대를 안 갔습니다. 이중섭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시기 동안 조금 더 미술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건너가서는 열심히 그림 활동을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죠. 당시에 일본에서 유행했었던 그림들을 다양하게 접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어떤 그림들이 유행을 했었냐면, 특히 유럽에 있는 서양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고갱, 고흐, 세장과 같은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이 유행을 하기도 했고, 다양한 미술 장르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중섭 작가 같은 경우에는 야수파의 영향을 조금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수파의 그림의 성향이 이중섭 화가의 황소, 그 소 작품에서 시리즈에서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중섭 작가는 항일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구회라는 배구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 동물, 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본에 저항하는 그것을 소에 이입해서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청년들의 마음을 소에 이입해서 배구회라는 단체에 소속된 그 작가였습니다. 일본 저항단체였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배구회에 대해서 좋은 시선으로 볼 리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름을 변경하게 됩니다. 배구회를 변경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오성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중섭 작가를 가르친 스승이 임용면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 많은 미술과 관련된 사람들은, 미술인들은 대부분 일본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독학을 했다 하더라도 주변 인물들이 일본에서 그 그림을 배웠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의 그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임용련이라고 하는 사람은 1900년대 초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미국 예일대를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조금 그 시대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 당시에 최신의 미술 트렌드라든지 그 당시에 다른 미술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중섭 작가를 가르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림을 배울 때부터 그 선생님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중섭 작가가 그리는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작은, 특히 편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편지가 왜 많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가족들, 그 아내와 그 두 아들들에게, 두 아들들과 엄마가 전부 일본 본토에 있고, 이제 우리가 해방을 한 후에 이중섭 작가는
국내 체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떨어져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방법이 유일하게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속에 편지지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꾸민다거나 거기에 그림을 그린다거나 혹은 거기 안에 그림을 그려서 넣어서 보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림이라든지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그런 형태로 그림을 그렸던 것이 이중섭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황소 시리즈의 그림과 이 나중에 그린 그림의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뭐 그 사람의 터치라든지 이런 느낌은 당연히 나겠지만 그림의 성향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섭 작가가 교육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재료와 소재와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받았었던 게 이중섭입니다. 어떤 자기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지더라도 그림을 계속 그려냈었던 게 이중섭 작가의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기량도 유지를 할 수 있었고 기량을 유지를 넘어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생활고에 조금 시달렸던 게 이중섭 작가입니다. 당장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유화 재료, 그림, 물감 재료를 사고 이런 것은 사실 쉽지 않겠죠. 그림에 대한 열정은 남아있는데 그림은 그려야 되겠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여러분들 아시는 은지화 있죠. 담배 안에 들어있는 은박으로 되어 있는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못이나 이런 걸로 긁어내는 그림. 고려 청자에서 이제 그 이야기는 상감기법, 입사기법이라고 하죠. 입사기법에서 이렇게 홈을 파내는 이 기법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중섭 작가는 은박 종이에 거기를 긁어내서 그림을 표현하는 형태의 그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굉장히 독창적이긴 하지만 우리 과거의 전통 기법을 가지고 와서 응용을 한 거죠. 그거를 응용해서 좀 더 자기화시키는 작품이 바로 은지화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들도 아마 따가웠을 것 같아요. 왜 젊은 청년이 일은 하지 않고 저렇게 틀어박혀서 그림만 그리는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상상만으로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사실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뭐 환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화가들을 약간 낮게 비하해서 일은 하지 않고 뭐 맨날 자기 하고 싶은 그림만 그리고 노동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게 노력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이중섭 작가는 황소 그림과 나중에 아기자기하게 그려진 작은 그 스파 같은 느낌의 그림들 그런 그림들이 스타일이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민화가로 이중섭 작가가 불리어지게 되는 특별한 계기 중에 하나가 황소로 유명세를 타긴 했지만 황소라는 작품이 한국인은 그 시대에 그 일본에 저항하고 저항 의지를 가진 청년의 그런 의지와 뜻과 그리고 그림의 그런 과감한 필치와 그런 것으로 먼저 유명세를 타긴 했지만 그런 작가로서의 기량과 뭐 이런 것보다 더욱 뜻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림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었던 부분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있는 그 시대의 흔한 보통의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을 동시에 다 담고 있는 게 이중섭 작가의 특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족에 대한 그 편지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애정이 남달랐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그리워했다라는 것을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내도 굉장히 많이 사랑했고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각별했습니다. 두 아들들이 있죠.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아버지의 애정을 그 당시에 그 아이들,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지만 아버지가 왜 그렇게 자기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며 뭐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태성 씨가 아버지의 그림이다. 아버지가 그렸었던 그림이다 라고 한국에서 그림을 이제 매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위작으로 밝혀지는 일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믿었겠죠.
이중섭의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명성에 흠을 입힐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위작으로 또 밝혀지니까 사람들의 그 실망감이 매우 컸었습니다. 이중섭 작가는 결혼을 하고 이제 나중에 아이들을 갖게 되고 그 시기가 딱 피난 시기랑 겹치거든요. 전국 방방 곳곳을 이제 피난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제주도 서귀포에서 정착을 해서 거기에서 좀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내다가 장인어른이시죠. 일본에서 불안하겠죠. 자기의 딸과 손자들이니까 불안하고 생활고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소환을 합니다. 그 딸과 아들, 그 손자들을 당시에 그 아이들과 그 엄마인 그 이중섭의 아내는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 거의 생리배를 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중섭은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었던 것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이중섭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피난을 가는데 피난 가는 길이 즐거울 리가 없죠. 근데 피난 가는 모습을 굉장히 즐겁게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피난 가는 것처럼 표현이 그림 속에 되어 있는가 하면 가족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아이들과 낚시를 하고 그런 장면들이 그림 속에 계속 그런 형태의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그 시기. 그것은 결국은 이중섭 작가의 마음이 늘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황소로 유명해졌지만 그 시대를 사는 가장 보통의 아버지의 마음과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중섭 작가의 특징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중섭을 사랑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서 가족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 그런 것들이 가족을 지키려고 하고 노력들, 그런 마음들이 보통의 일반적인 우리의 소시민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죠. 같죠. 사실 닮아 있다기보다는 우리 모두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진 마음들이니까 그게 작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 예술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히 감명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중섭을 기억할 때 저는 사실 황소라고 기억을 하지 않거든요. 황소 시리즈의 작품을 그린 이중섭이라는 생각보다 사무치게 가족을 그리워한 작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이중섭 작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 유명 작가는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작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그리고 이중섭의 인간적인 면모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